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입니다. 불타는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빨간색을 띠긴 했지만 조금 지쳐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반짝반짝한 특종 들고 온 매니저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또 최근에 핫한 이슈가 이제 내일 연기금 그 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연기금이 이제 살만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예, 저 정확하게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가의 흐름 볼 때 2개월 반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이 그 쇼티지에 대한 그 차량 반도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먼저 좀 튀었는데 추가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반등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연기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는데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15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연기금에서. 네. 그래서 그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원성이 높았죠. 그래서 이제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데 이제 팔지 않겠다는 그 어떤 뉘앙스가 아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기금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최근 그 연기금들은 그 매도 쪽에 많이 치우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현재 매수 쪽으로 그 중심을 잡았다고 보는 섹터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주가들이 올랐던 것들이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중소형 반도체 같은 그 종목군들도 최근 그 연기금이 사면서 주가가 좀 올랐고 그래서 내일은 많이 이제 연기금이 매수로 전환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자산 가치주라든가 전통적 이런 거를 좋아하지만은 최근에 와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성장주 플러스 실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히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연기금이 과연 들어오는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연기금의 그 매수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그 종목들을 접근을 서서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고요. 자, 이제 리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어제 매수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DNF가 소폭 수익을 주고 있어요. 눌림목 반전 양봉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오늘은 딱히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어제는 이제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운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그 주가가 들었다 놨다 뭐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국내 그 전구체 부분에서 가장 1등 소재 업체라는 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하이케이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성장성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이제 그 매출이 증가된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줬던 이런 그 종목인데 뭐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28,000원대에서 주가가 이제 그 조정을 받았고 가장 그 저항선이라 볼 수 있는 61선 1편을 어제 돌파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거래량 부분하고 특히 연기금이나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매수 네. 타임을.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흐름을 볼 때는 일단 그 단기 입형 5일선과 21선에 정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되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전별에서 시세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그 61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 부분을 돌파하고 안착이 될 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그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볼 때 어떤 추세의 흐름상 등락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가 싣고 있는 부분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변화 부분 때문에 제가 항상 최근 분할 매수 관점을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NF 정배열에서 시세가 난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되겠습니다. 한화그룹이 지금 화학, 수소, 태양광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키워드는 다 갖고 있는데 또 이런 종목이 잘 가져야 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저번에 이 방송을 할 때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뉴스에 파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얘기를 그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보지 말자는 쪽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흐름을 볼 때 최근에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한 그 자회사 부분의 그 인수, 세트라가 인수함으로써 인공위성 부분에 날개를 좀 달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다만 제가 인공위성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이 이제 그 뉴스라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첫 걸음마를 띄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아기가 응아했다고 저는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부분도 지금 현재 테슬라의 머크라든가 저궤도위성 부분에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계속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해서 조정을 좀 주더라도 중장기 관점이라면 제가 특히 이제 기관이나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타날 때 거래가 늘어날 때라는 것을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날 때 이제 한번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차트 흐름을 보면은 네. 일단 주가 흐름상 이제 약간의 그 눌림목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 위에 눌림목을 주지만 이 바로 양봉 부분을 현재 하향 돌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양봉의 힘이 음봉들을 감싸고 있다. 저는 아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거래가 이제 36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특히 이제 수급 부분에 기관과 외국인이 좀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이 36만 주인데 조금 한 50만 주라든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 현재 그 시초가 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량의 강도를 보시면서 조금 강해질 때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장의 특징,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NF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리뷰를 모두 들어봤고요. 수급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고 이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아까 중소형 반도체 뭐 성장주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네네. 과연 어떤 섹터일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입니다.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신기술이 나왔어요. 예. 삼성전자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 뭐 투자 계획에 대한 공시를 좀 했던 부분이 하나의 그 동기업에 대한 그 전체적인 협력 관계가 좀 부각될 수 있겠고요. 신기술 산업이라는 부분은 바로 그 자회사 부분의 경영 지분을 그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복합 소재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이 종목을 골랐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격변기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뉴파워 플라즈마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관련한 기업인가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 공시가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플라즈마라는 부분이 상당히 미세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히 여성분들도 건가요? 그 피부할 때 그 플라즈마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그 반도체 공정이 계속해서 집적화되고 바로 이제 고단화되면서요. 상당히 미세한 부분에 타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게 이제 플라즈마다 이렇게 좀 보는데 뉴파워 플라즈마는 아주 세게, 아주 새롭게 세게 이제 플라즈마다 이런 뭐 제로 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제목을 보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그 기업도 플라즈마의 그 세정 쪽입니다. 세정 쪽이 한 50% 이상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전문 업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것을 이제 줄여서 RPS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 증착 장비를 이제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그 증착 그 챔버 내에서 그 찌꺼기가 생깁니다. 부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퇴적된 부산물을 갖다가 플라즈마가 활용해서 그 제거를 하는 이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플라즈마 기술들이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동기업 같은 경우 봤을 때 이러한 그 RPS 부분의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술력은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고 최근 이제 되게 이 그 플라즈마 부분도 일본 쪽에서 많이 이제 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업의 어떤 기술력을 봤을 때 플라즈마 부분에서 이제 또다시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로 해가지고 이런 그 캐파를 늘려갈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산화 수혜주 하면은 또 이 플라즈마 쪽에 뉴파워 플라즈마도 속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플라즈마 쪽은 일본이 좀 점유율을 높이고 네. 있는데 이걸 또 국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고 하죠? 예, 이제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한 1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3자 배정입니다. 요새 삼성전자가 바로 소부장 육성이라는 부분에서 중소기업 반도체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유상증자라든가 대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증자를 하면서 지분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협력 관계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또 어떤 계속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그 기대도 담보받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동기업이 이제 자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파워 플라즈마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소재 산업에 또 진출한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이 기업을 그 한국 하이바라는 그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경영 지분을 인수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탄소 섬유 쪽입니다. 근데 이제 탄소 섬유는 제가 우리 예전에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매매를 했던 부분에 탄소 관련주들의 그 주가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던 부분 쪽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탄소 쪽에 진출한 회사들이 그 효성 첨단 소재는 몇몇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 상설에서 수익을 많이 줬었는데 이 기업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제 탄소 소멸을 새롭게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면 향후 우리가 탄소 소멸에서 가장 탄소 소멸을 필요로 하는 데가 바로 수소 연료 장치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탄소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소를 갖다가 잘 저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그런 쪽에 진출을 하면서 연료 탱크 부분의 사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로 이제 정부의 그 그린 뉴딜 사업의 하나의 그 중점적인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최근 그 동기업을 봤을 때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설비 투자를 한 400억 정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런 그 추진기관 부분인데 방산업체 쪽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업종도 요새는 우리가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쪽으로요. 그래서 K방산이라 그래서 근데 상당히 요새 기술력을 굉장히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산업체까지 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 어떤 그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요새 그 제고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기업의 이런 그 기술력 부분이 같이 현재 이루어진다면은 이 화이자 부분이 결국은 제가 볼 때 바로 뉴파 플라즈마의 그 이런 그 플라즈마와 더불어서 신소재가 그 서로 협력과 상생 부분이 나타나면서 윈윈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양한 복합 소재 전문 업체로서 현재 출발하는 하나의 현재 그 합일점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동기업이 어떤 신기술 산업에 제가 주목을 하면서요. 또 주가도 그렇게 많이 뜨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반도체, 네. 수소, 탄소, 그리고 방산까지 되게 그렇죠. 다양한 사업을 네. 하고 있는데 주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많이 움직이진 않았고 조금 눌렸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동기업도 그 차트 흐름을 이렇게 보신다면은 바로 이제 그 지난 그 7,800원대 고점 형성하고 나서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락하면서 반등을 해줬던 부분인데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때하고 이때가 좀 틀리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대개 이제 우리가 이격률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이 당시에 그 흐름을 봤을 때 바로 60일과 21선의 이격이 상당히 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격을 좁혀야하기 때문에 돌파를 해놓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5,780원대 저점을 찍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캔들들이 이렇게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아지는데 여기서 보면 같이 모아지는 게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60일과 5일선과 21선이 뭉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제가 항상 저는 주가는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낙폭이 아주 가대됐다던가 하나는 정배열이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데 매물 압력이 적다는 것이 저의 이제 지론인데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현재 주가가 그 21선을 돌파하면서 5일선이 현재 양봉을 5일선이 그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정배열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모아지고 있고 바로 우리가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평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거래량이 좀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은 이때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시고 목표가는 매수를 하시고 6,800원대 그리고 손절 라인 5,9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또 수급 얘기를 해주셨는데 수급 잘 체크해 보시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6,8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5,9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측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키워드입니다.
네, 정부 정책 그리고 실적 성장입니다. 정부 정책이면 생각나는 게 그린 뉴딜 일단 그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맞나요? 네, 환경, 그린 뉴딜 네네. 이런 게 가장 많이 그 키워드로 떠오르게 네, 됐어요. 그런 관련한 기업인가요? 그렇죠. 네. 정부 정책하고 실적 성장인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정부 정책의 환경 관련주가 맞다 이렇게 네. 보고요. 또 최근에 현재 그 이런 그 폐기물 산업 부분에서 실적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이제 어떤 성장 가능성이 좀 부각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또 힌트를 주셨습니다. 폐기물 관련주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주 역시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 하면은 또 폐기물 관련해서 1등 업체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유명한 종목인데 예. 어떤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국내 건설 폐기물 업체 중간 단위 부분에서 1위 업체라고 우리가 네.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이제 폐기물 업체 하면 우리가 상당히 뭐 저런 기업이 있나 이렇게 이제 그 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환경이 부각이 되면서 아까 정부 정책과 맞물리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그 폐기물 관련 부분이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동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인선 모티브라는 그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중소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중간 처리 부분에서 수집하고 운반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환경 사업에서 1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서 제가 1위라 그랬잖아요. 네. 1위인데 최근에 들어가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계 구조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파기하지 않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집적화시키는 이런 기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특허까지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환경 관련주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쓰레기도 많이 쌓인다 그러죠. 예를 든다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건설 폐기물 부분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폐기물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게 바로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또 예. 다른 모멘텀이 있네요. 예, 전기차 배터리 반납 의무가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 온실 감축을 위해서요. 바로 이제 경유차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잖아요. 이 폐차 보조금 지원 을 하면서 빨리 폐차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냐면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 바로 노후 경유차라든가 또는 배터리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전기차 배터리는 그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한 6년인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배터리가 다 달리면 그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분에서 현재 자동차 제랑 부분에 이런 쪽에 뭐 10% 정도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준비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이익 매출의 그 영업이익률 추이를 좀 본다면은 현재 파란 게 매출입니다. 파란 게 매출이고 빨간 게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그 매출 부분이 이제 아까 같이 그 전체적인 그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폐기물 관련해서 늘어나게 했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상당히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겠고 그래서 올해 이제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영업이익 부분이 한 32% 정도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매출도 31%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는 새롭게 또 정부 정책과 맞물리면서 신성장이라고도까지 볼 수도 있게끔 현재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주로서 꾸준하게 어떤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신기술 쪽에서 특허를 취득한 만큼 이제는 성장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네.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확실히 외국인 매수가 한 달 정도 유입이 되면서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4%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인선 ENT는 좀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14,500원대인데 차트 흐름을 본다면은 현재 그 그림을 볼 때 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평이 꼬아지고 있다. 그게 이동평균선들이 어떤 뜻일까요? 서로 이렇게 엉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되게 이동평균선이 엉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매물 압력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게 약간 돌파형 양봉이 오늘 출현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하락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양봉 캔들이 형성됐다는 건 힘이 모아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양봉 힘이 컸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최근 장에서는 네.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는
14,500원대를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2,2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딱 전고점대인 13,9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2,200원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매니저님 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십니다. 스페셜하게 내일 장중에 무료 방송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는 거네요. 네, 스페셜하게 하나 아주 참 적절하게 좀 표현하셨는데요. 방송에서 우리가 항상 시간이 적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일은 넉넉하게 합니다. 바로 오전 시간이 증시가 열렸을 때 특히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궁금할 테고 네. 또 지금 변동성장에서 아까 반도체 얘기했지만 그 원익 큐엔 시장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가 볼 때 중요한 섹터, 시장의 중심 섹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여기서 현재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줄이는 어떤 그 시스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강의를 하니까 내일 장중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은 어떤 가이드를 좀 받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불타는 금요일에 불타는 수익을 안겨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중이니까요. 꼭꼭 실시간으로 또 많이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